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기초 과정이 아니라 중급 과정으로 함수, 그리고 조건문, 그리고 반복문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세 단계를 거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작성했던 것들이 얼마나 간단하게 변경이 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게 될 텐데요. 그 첫 번째 단계로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함수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하게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어디서 들었냐면 수학에서 많이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학에서 이 함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함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 이미 여러분들이 수학으로 함수를 접했기 때문에 수학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고자 합니다. 자, 한번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여기 오른쪽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많이 보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즉, x라는 입력값들이 있고 여기 y라는 출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x와 y 사이에 관계를 찾는 게 여러분들 수학에서의 목표일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찾아서 결과적으로 수식을 만들어내는 게 수학에서의 목표였다면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뭐냐? 이 수식을 이제는 명령어로 대체를 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값 x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출력값 y가 있다고 하면 그 사이에 어떠한 명령어들을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내는 건데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활용하기 수업에서 티처블 머신을 활용해서 요 함수들을 사용해 봤는데 어떤 거냐? 입력으로 여러분들이 사진 데이터를 넣어줬습니다. 사진 데이터를 넣어줬고 그 사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컴퓨터는 출력을 이제 분류를 해주는 것을 만들어냈죠. 그러면 이 사이에 굉장히 수많은 명령어들이 있는데 그 명령어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사진 데이터 넣고 분류를 해내는 작업들을 해봤는데요. 이제 함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짠 함수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함수를 짜는 법을 한번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함수를 어떻게 만들게 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자, 한번 그러면 함수를 만들기 전에 함수명을 만들 때 유의할 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수를 만들 때도 변수명을 만드는 유의할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함수명과 변수명을 만들 때 유의사항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명에서 안 되는 것들은 변수명에서도 안 되고요. 함수명에서 되는 거는 변수명에서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각각 변수명을 만들 때 유의할 사항이 적혀 있고 함수명을 만들 때 유의할 사항이 적혀 있는데 그 두 개를 조합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변수명을 만들 때 유의할 사항을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 함수 할 때는 이번에만 등장하는 요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공백을 사용할 수 없다 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함수명을 만들 때는 공백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변수명을 만들 때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변수명을 만들 때 그때는 이런 조건이 없었는데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변수명을 만들 때도 공백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억하실 때는 함수명을 만들 때 유의할 사항과 변수명을 만들 때 유의할 사항 두 가지 모두 다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사용자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입력값이 주어지고 여기 출력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수학에서는 이 사이에 우리가 수식을 통해서 이렇게 구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여기다가 명령어를 입력하게 될 거예요. 명령어를 입력해서 우리가 함수를 만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는 요거를 어떻게 문장을 구성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세 가지 포인트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함수를 항상 정의할 때는 요 DEF로 시작을 합니다. 요 DEF는 뭐냐? definition의 약자예요. definition, 정의라는 뜻이니까 여러분들 요 약자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맨 끝에 꼭 콜론을 찍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요 끝에다가 콜론을 꼭 붙여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 함수 안에 명령어들을 포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띄어쓰기가 이루어집니다. 띄어쓰기는 얼마냐? 스페이스바 4번이고요. 그리고 탭 1번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페이스바 4번을 누르던가 탭 1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띄어쓰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잘 기억해 두시고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DF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명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를 열고 닫아 주는데요. 바로 요 함수명하고 가로 열고 닫는 요 형태가 함수라는 뜻이에요. 함수를 열고 닫고 여기에는 값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떤 값을 입력으로 주어질 때 요 값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입력할 게 없다 라고 하면 이 값은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콜론을 꼭 입력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키보드를 보시면 엔터 옆에 존재하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띄어쓰기 스페이스바 4번을 하든 탭을 1번을 하든 이렇게 띄어쓰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명령하고 싶은 그 명령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자, 명령문이라고 해서 하나만 적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적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출력 값으로는 이렇게 return 수식 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옆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자면 input은 값에 들어가게 되고요. function f 수식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명령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output fx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고자 하는 y 값은 이렇게 return 수식 값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된다는 건 요거 스페이스바 4번을 하든 탭 1번을 누르든 둘 중에 하나는 꼭 띄어쓰기를 해서 함수에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정의 그러면 함수의 형태를 한번 볼게요. 함수의 형태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에 따라서 전달받는 값은 입력인데요. 입력에 따라서 입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출력도 마찬가지예요. 함수를 구성할 때 출력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총 4가지를 보게 될 거예요. 자, 입력을 하든 안 하든 2가지 방법, 출력을 하든 안 하든 2가지 방법. 그래서 2개 곱해서 4가지의 경우가 나오는데요. 그 각각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입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여기 함수명 다음에 가로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무것도 넣지 않고요. 만약에 입력값이 있다라고 하면 이 가로 안에 우리가 넣고 싶은 값에 해당하는 것들을 여기 가로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 값들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변수명의 형태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실습으로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출력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출력은
출력도 마찬가지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출력이 없다라고 하면 이 return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적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력이 있다라고 하면 return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총 4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요 각각의 형태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내가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요 형태로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4가지의 경우를 잘 기억해 놓으시고, 자,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의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리를 해 놓는 거지 실제로 실행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실제로 실행이 되는 부분은 요 함수를 호출한다는 부분이 될 거고요. 함수를 정의한 그 상태를 우리가 함수 호출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저리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냥 한번 보여주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문제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y는 x 더하기 3이라는 수식을 한번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입력은 뭐냐? 이 x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력으로 x를 주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명령문으로는 이 수식을 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y에다가 x 더하기 3을 넣어주는 형태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냥 수식 그대로 넣어 줄 거고요. 명령어로. 마지막에 출력값은 당연히 요 y가 되겠죠. 그래서 입력 x가 들어오면 거기다가 3을 더해주고 3을 더해준 값을 y에 저장한 다음에 그 y가 출력되는 형태로 우리가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함수를 정의해야 됩니다. 함수를 정의할 때는 자, 입력값도 있고 출력값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함수명 여기 가로 사이에 값이 들어가고요. 출력값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return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함수 정의할 때 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def 입력을 하고요. 함수명은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이름으로도 지을 수가 있는데 지금 x에다가 3을 더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영어로 add라고 한번 지어 볼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어떤 것이든 적으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를 열고 닫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입력값인 x를 넣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변수명의 형태로 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x라고 이렇게 넣어 주고 마지막에 꼭 콜론을 넣어 주세요. 그리고 중간에는 스페이스바 4번 또는 탭 1번을 꼭 띄어서 주시고 중간에다가 우리는 이 명령어를 넣어 준다고 했죠. 그래서 y는 x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출력은 y가 될 거니까 return이라고 적어준 다음에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값 y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함수 정의를 내릴 텐데요. 이 함수 정의를 내렸다는 게 우리가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정의만 내려놓은 겁니다. 실제로 실행을 하려면 이렇게 함수를 호출해 주면 됩니다. 함수 호출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정의한 요 부분 있죠. 함수명 그리고 어떠한 값 요거를 다시 적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dd 더하기 3이라는 값으로 넣어 주시면 되는데 이때 add x라고 적어주는 게 아니라 x에다가는 실제로 넣고 싶은 값의 형태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add 3 이렇게 넣어주시면 3이라는 값이 x 대신에 3이라는 값이 들어가서 x 대신에 3이니까 3 더하기 3이 돼서 이렇게 6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